안녕하십니까. 이번 26강에 있어서는 원앙새, 꿩, 뻐꾹새의 부부생활을 살펴보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앙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앙새 부부는요 이렇게 다정다감해요 항상. 근데 속내를 알고 보면 이 수컷은 항상 바람 필 생각만 해요. 그럼 이렇게 암컷을 데리고 다니다가 같이 부부가 다니다가 이 바람을 피러 가기 전에는요 이 암컷을 무진장 안심을 시켜요. 네, 안심을 시켜가지고 혼자 남겨놓고 이제 바람을 피러 나가는데, 바람을 피러 나가면 이제 암컷이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원앙새계에서도 그 수컷이, 외로운 수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부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놀면은 항상 외로운 수컷이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쫓아와요. 그럼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수컷이 바람 피러 가면 이제 암컷이 혼자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날아와서 이제 날아와요. 그러면 암컷이 저항을 안 해요. 저항을 안 하고 어서 오세요, 잘 놀러 가세요 하는 표정을 지어요. 막 하트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수컷이 이 암컷이랑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수컷이 바람 피러 갔다가 그 자기 아내한테 냉큼 오잖아요. 근데 하늘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공으로 와서 이 숲속에서 숨어서 이렇게 봐요. 그럼 자기 아내가 다른 수컷이랑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눈을 보면은요 눈물을 뚝 흘리면서 슬프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 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남의 남자가 수컷이 놀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내가 혼자가 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이렇게 다가서. 그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 수컷도 바람을 폈죠. 암컷도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렇게 다정한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표정이 멋쓰게 해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이혼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에게, 지금이야 뭐 없어졌겠지만서도, 그런 사람이 없어졌겠지만 옛날에는요 이 신혼부부에게 나무로 만든 원앙새를 줘요. 그 이웃은 어떤 경우라도 원앙새처럼 가정을 잘 지켜라,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밑에 그 꿩의 부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꿩이라는 동물은 어떻게 해서 지상에 내려왔느냐 하면은요, 하늘에 있는 높은 신이 있는데 그 신께서는 이 바나를 좋아해요. 이 바나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의대를 나오신 분, 약대를 나오신 분, 의사나 약사분은 이 바나에 대해서 성분을 잘 알아요. 이 바나는 요게 조그만데 사람이 요 하나를 먹더라도 죽어요.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해요. 마치 유황을 오리가 먹고 사는 거랑 같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보낼 때 이 바나를 태우라고 꿩의 부부를 내려보냈는데 교육을 가르칩니다. 지상에 내려가면 매가 있고 독수리가 있는데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린다.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99번 생각하면서 움직여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너희 부부를 잡아서 설날 때 만둣국에 꾸미를 꾸며가지고 그 차례 지낼 때 제물로 다 사용하니까 어떤 음식 먹을 때는 독성이 있나 살펴보고 먹어라. 항상 그래서 99번 생각하면서 먹이를 먹고 날아갈 때도 이동할 때도 99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처신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상에 내려와요. 지상에 내려와서 이 바나를 찾으면은 허기가진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나를 캐면. 그러니까 먹어요.
그러니까 바나를 캐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꿩은 원래 꿩꿩 그러면서 우는데 하늘에서 쾅 소리가 나면은요 이 꿩은 캐거동 캐거동 그러면서 웁니다. 그 뜻은 하늘에서 너희 바나를 캐우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호령으로 알고 바나를 캐거동 캐거동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뜻으로다가 캐거동 캐거동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가 산란기가 오면은 이 암컷이 알을 품어서 이제 그 부화를 하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나 당신 애기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수컷이 표정 보면 아 이것이 아 바나를 캘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이거 헛수작이야 그러면서 이 주둥아리로 이 암컷을 막 쏴요. 그래서 비키지 않으면 이 붕 떠갖고 발로다 팍팍 차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 둥지를 뺏기잖아요. 그럼 뺏겨서 이렇게 지켜봐요. 이 표정 보시죠? 그럼 수컷이 막 분에 넘치는 것처럼 막 감정을 앞세워서 이 알을요, 이 부리로다 막 콱콱 짜서 빵꾸를 내고 또 안 깨지는 거 있으면 발로다 이렇게 붕 나서 팍 내려오면서 그 알을 깨고 그래요. 그럼 이 까투리 암꿩이요. 아 우리 신랑은 왜 저래. 내가 이제는 저 먼 깊은 산속에 가서 낮은 산에도 당신이 모르는 데 가서 내가 부화해서 나올래요. 그러면서 깊은 산속으로 날아가지 않으면 낮은 산이라도 신랑이 못 찾, 장기가 못 찾는 그런 엄습은 데 가서 부활해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그 명을 이어요. 부부생활 생명을 유지해요. 가문을 이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꼭 그래서 99번이 여기서 또 나와요. 이 침통마개로 쓸 때도 꿩꼬리. 우리가 뭐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함이 높으신 머리에서도 꿩의 이 꼬리로다가 장식한 모자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부잣집이 99칸 집을 짓잖아요. 100칸은 안 짓잖아요. 98칸은 안 짓잖아요. 큰 부자를 티를 내는 데는 99칸 집을 짓는 거. 왜냐하면 큰 부자로 살때 많은 사람한테 원한을 안 사게 99번 생각하면서 선하게 행동을 하면서 부자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통에 있어서는 침을 놓을 때는 침을 한번 잘못 찔러대면은 사람이요 장님도 될 수가 있고 또한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 온 전신에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 침통에는요 꿩꼬리가 항상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찔릴 때 환자를 고쳐주려 그러다가 병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99번 생각해서 침을 한번 놔라. 침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잘못 놓으면은 우리가 그 전 노태우 대통령 그 이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에서 이 폐에다가 침이 대각으로 꽂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심되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침을 잘못 넣으면 이게 그렇게 위험해요. 약이 될 수가 있지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꿩꼬리로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의미가 꿩은 99번 뭐든지 행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먹이를 먹을 때 이동할 때 한다. 그래서 꿩이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먹이를 하나 발견하면요. 이걸 먹질 않고 한참 생각을 해요. 이거 먹을까 말까 그러면서 하나를 먹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꿩꼬리로다 이렇게 그 우리가 사극을 보시면은 머리에다가 이 장식을 해놓은 이 모자가 있다. 침통에는 명의는 이렇게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밑에는 뻐꾹새 부부예요. 뻐꾹새 부부도 항상 이렇게 다정다감한데 뻐꾹새는요 이 둥지를 틀 줄은 몰라요. 그래서 산란기가 되면 남이 둥지에다가 알을 하나씩 이렇게 빠뜨려 놓으면은 이렇게 먼저 부화가 되면 남의 알을 다 이렇게 밀쳐버리고 또 남의 새끼를 밀쳐버리고 어미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시골에 가서 뻐국새 이렇게 산란 과정 이거 자라는 걸 보면은요,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어미가 이거 뻐국새 새끼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길러 놓으면은 이게 아무 미련 없이 이렇게 홀을 날아가죠. 그러면서 뻐국새도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 원앙새, 꿩, 이 뻐국새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원앙새처럼 이 꿩처럼 뻐국새처럼 이혼 없이 잘 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26강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26강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서 고마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6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